자, 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박경미인데요. 박경미가 어저께 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무사의 계엄 문건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라고 말을 했어요. 박경미가. 그런데 어저께 그 민주당의 장영달이 그 말하는 거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장영달의 발표하고 박경미의 발표하고 이게 뭔가가 지금 좀 잘 안 맞죠. 어쨌든 박경미가 기무사의 계엄 문건 저거는 늘 있는 건데 마치 무슨 더러운 문건인 것처럼 말을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다 드러난 다음에 말을 하던가. 다 드러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계엄 시행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김대중 때도 있었던 거고 노무현 때도 있었던 거고 그 국가라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한은 비상시국에 계엄에 관한 문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안 만들어 놓는 국가가 어디 있나요? 저런 대만, 필리핀, 중국, 어?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 같은 경우도 비상시국에 계엄령 선포하고 무슨 전시 비상체제하는 그런 문건 다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만들어 놓는 국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마치 무슨 도둑질 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가 아주 더럽습니다. 저는요, 이 박경미가 그 미국 국회의사당 앞에서 찍은 이 사진이 진짜 사진인지 조작된 사진인지 그거부터 밝히기 바래요. 박경미가 무슨 기무사 문건 가지고 떠들기 이전에 본인은 저기 왜 갔는지 좀 설명을 했으면 왜 갔는지. 저 원내대표단이 미국 방문 간 건데 원내 대변인이 저기 왜 쫓아가냐고 왜. 그리고 정말로 저거 사진 본인들이 찍었는지 아니면 합성을 한 건지 좀 해명을 좀 해보라고 해명을. 저기 뒤에 있는 학생들 있죠. 사람들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전라도 김관영 저 뒤쪽으로 보시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보면 그림자가 오른쪽으로 나 있잖아요. 이 사람들 그림자 방향이랑 달라요, 지금. 그 그림자를 어디서 이렇게 제가 다 물어봐도요. 100명 중에 98명은 이 사진이 조작 합성된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그림을 그래서 자꾸 딴소리를 하길래 제가 이 그림을 또 가져와 봤어요. 자, 이 사람들이 뛰는 거죠. 자, 뛰는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림을 보세요. 머리하고 그림자진 거 보면은 자, 이렇게 가죠. 자, 이거는 거의 유사하죠? 예, 유사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유사해요. 약간 예. 머리하고 그 그림자 머리하고 했을 때 거의 유사해요. 약간 부채꼴로 약간 퍼져나가는 정도죠. 예, 바깥쪽으로 퍼집니다. 그죠? 예, 바깥쪽으로 퍼지고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안쪽으로 모이죠. 예, 그림자가 모여요. 저게 신기한 거죠. 어떻게 그림자가 모일까? 이 사람들은 그림자가 옆으로 약간씩 퍼지죠. 머리가. 자, 얘도 보면은 이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얘 거의 정직하죠. 그림자가 예, 붕 날랐을 때 점프했을 때 예, 머리하고 그림자 그 머리하고 이게 거의 일치해요. 이렇게 아주 정직합니다. 사람 띄운 것과 그림자가 정말 정직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정직하게 나오던가, 이 사람들도 거의 뭐 정직하다고 봐야겠죠. 예, 거의 정직합니다. 박경민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나 좀 정직하게 하라고, 이런 거나. 자, 기무사에 대해서 문재인이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무사의 과거와 단절하고 새 사령부 창설해라. 과거와 단절하려니까 거의 한 65년, 70년, 70년의 기무사 전통을 다 쓰레기로 만들어라 이런 얘기죠. 자, 70년의 기무사 전통은 뭡니까?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님, 박근혜 대통령님, 그 맥락을 이유는 그런 기무사 전통을 완전히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롭게 만들어라 이런 거죠. 자,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죠. 결정이 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선동으로 의혹을 제기한 다음에 언론 선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결정을 막 내려버리죠. 법적으로 이게 정말 불법이었는지 그 결정이 나기 전에 문재인이 본인이 결정을 내버립니다. 독재죠. 완전히 독재입니다. 사법부가 왜 있는 거예요? 사법부가. 사법부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을 문재인이 자기가 무슨 판사인 모양 결정을 다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기무사가 댓글 공작 사건 했다는데 기무사가 댓글 공작 사건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어요? 문재인하고 김정숙하고 김경수가 그거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간다 드루킹 댓글 공작 그거에 더 큰 거 아닙니까? 기무사 댓글 공작으로 기무사를 해체할 정도면 지금 드루킹 댓글 공작으로 문재인, 김정숙, 그 다음에 임종석, 김경수 네 사람은 지금 감옥에 가고 지금 청와대 해체시켜버려야죠. 당신들이 거기 있으면 안 되지.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이 뭐야? 그게 언제 있었어? 그리고 그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이라는 게 무슨 판결이 났던 것도 아니잖아요. 세월호 민간인 사찰, 세월호 민간인 사찰이 뭐가 문제가 되는데 또 세월호 그거 조사해야 되잖아. 세월호 가라앉기 하루 전날 교육부 장관 김상군이 세월호는 가라앉고 있다. 그런 트윗을 날렸는데 그럼 김상곤이 세월호에 대한 주범 아니야? 세월호를 강바닥에 처박은 주범이 김상곤 아니냐고. 하루 전날 세월호가 침몰할 거를 알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침몰하게 만드는 것이 김상곤 아닌가? 그런 의혹을 받잖아요. 그럼 김상곤은 교육부 장관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감옥에 가 있어야지. 그리고 문재인 당신네 정권은 전부 해체돼야지. 세월호 관련된 거에 대해서 학생들을 죽였으니까 왜 학생들을 살릴 수 있는데 김상곤이는 죽게 내버려뒀을까? 그런 거 조사를 해야지. 김상곤이가 그런 트윗을 날린 거에 대해서 기무사가 김상곤 뒷조사를 했었던 건가? 그래서 기분이 나빴던 건가? 그 세월호 민간인 사찰인데 민간인 누구를 사찰했는지 좀 대보란 말이야. 그리고 세월호 그거 배 가라앉힌 게 보면은 그건 뭐 저기 누군가가 막 문도 다 열어놓고 일부러 침몰하게끔 만들었더구만. 그럼 그 침몰했던 범인은 그 세월호 범인 사찰 이렇게 해야지.
기무사가 세월호 가라앉힌 그 범인 사찰을 한 걸 가지고 민간인 사찰 이러면 그것도 말이 이상하잖아. 세월호 침몰, 범인, 사찰 이게 더 정확한 표현 아닌가?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이라는데 그거는 평상시 다 일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것이 문제가 돼? 그리고 그것이 불법 행위 관련자라고 그러는데 그게 법률적으로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불법 행위인가? 문재인 씨 당신이 판사야? 문재인 씨 당신이 검사냐고?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으로 그 불법이라고 판결받은 게 누가 있어? 세월호 민간인 사찰에서 불법이라고 감옥 간 사람이 누가 있냐고? 계엄령 문건 작성했다고 불법 행위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법원에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거를 불법 행위라고 얘기를 하나? 문재인 씨 당신이 사법부 무슨 대법원장이야? 당신이 판결을 다 내? 이거야말로 독재 아니야. 문재인 씨 국정농단 아닌가 이거? 헌법 유린 아닌가? 삼권 분립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이 돼 있는데 문재인 씨 당신이 지금 사법부의 판사의 권한을 침범한 거 아닌가 이게? 그리고 야당 니네는 말이야 수사 진행 중 해체는 유감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그런 소리 비실비실하는 소리 하지 말고 문재인은 저기 뭐냐 입법 저기 뭐야 사법부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문재인은 지금 독재다. 좀 이렇게 얘기해 보란 말이야. 저게 뭐야 수사 진행 중 해체는 유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무슨 뭐 저기 뭐야 진짜 귀신이 신하라 까먹다 설사하고 난 다음에 기운 없어서 해롱해롱 되는 그런 소리밖에 안 되잖아. 좀 핵심적인 걸 찔르란 말이야. 야당은 누굴 말하는 거야. 도대체 기무사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기무사를 못 잡아봐서 날리고 법원 판결도 안 났는데 문재인 씨 당신이 판결 다 내리고 말이야. 이런 게 독재라고. 박정희 대통령님은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 박근혜 대통령님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 법원에서 판결 나기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님이 미리 판결 다 내린 적이 없었어. 북한 김정은 돼지 새끼가 항상 이런 식으로 하지. 문재인 씨 당신이 하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 70년 역사 동안에 어떠한 대통령도 하지 않은 짓을 문재인 씨 당신이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해괴망측한 짓을. 지금 여기에 그래서 이 박경미라는 여자가 계속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가 계엄 시행 준비까지 한 데 대해 박경미가 하는 얘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국민을 짓밟고 유신 부활을 꿈꿨다니 박근혜 정부의 상상력이 놀랍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미가. 박경미가 한 말을 잘 보면 이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명천지에 국민을 짓밟고 유신 부활을 꿈꿨다니 그 상상력이 놀랍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더듬고 만진당의 박경미 대변인은 이 말을 본인이 썼나요? 남이 써줬나요? 네?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박경미 씨 당신은 수학교육과라 그랬죠? 수학교육과 교수인지 강사인지 요즘은 교수들 수준이 하도 떨어져가지고 말이야.
어쨌든 수학 교육과잖아. 어? 전공이. 그런데 글씨 쓰는 게 보면은 대명천지. 대명천지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친중 사대주의자들이 쓰는 말이 대명천지입니다. 저기서 대명은 명나라 대명입니다. 대한민국 뭐 대일본 제국 할 때 명나라를 큰 나라 그래서 대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은 소조선 이렇게 가죠. 그래서 대명은 명나라를 사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명천지는 그 커다란 그 명나라가 지배하는 이 세상 이런 얘기예요.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명나라가 지배해. 이 세상은 명나라가 유일하게 큰 나라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야 하는 게 대명천지 이런 말 뜻입니다. 친중 사대주의적인 언어가 대명천지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닥치고 중국 이런 얘기예요. 이 박경미라는 여자는 대명천지 친중 사대주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단어를 써도 저렇게 거지 같은 단어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대명천지가 뭐야? 대명천지가. 하여간 친중 사대주의 파들 아니랄까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국민을 짓밟고 국민을 언제 짓밟았나요? 박근혜 대통령님 동안에 국민을 짓밟은 적이 언제 있나요? 예? 짓밟은 적이 언제 있어요? 없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민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팩트가 없었는데 국민을 짓밟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을 짓밟은 거는 오히려 그 민노총이 경찰 짓밟고 많이 했죠. 민노총이 오히려 그랬죠. 언제 국민을 짓밟았어요? 그리고 유신부활을 꿈꿨다니 그랬는데 누가 꿈꿨다는 거죠? 유신부활을 누가 꿈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꿈꿨다고요? 그거 팩트 있나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꿈꾼 것을 그 박근혜 대통령님 머릿속에 들어가 봤나요? 자기가? 그리고 유신부활을 박근혜 대통령님이 한 번이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거든요. 오히려 유신 때 고생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취임 초에 얘기했어요. 유신 때 그래도 뭔가 감옥으로 고생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좌파들이 그런 인사 받기 싫다고 그러고 도망갔죠. 언제 유신 부활을 꿈꿨나요? 박경민은 거짓말로 선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상상력이 놀랍다. 아니 그런 것을 꿈꾼 적이 없는데 무슨 상상력이 놀라와? 너는 네 망상장애 환자냐? 어? 박근혜 대통령님은 꿈꾼 적이 없어. 유신 부활을 국민을 짓밟은 적도 없어. 그런 상상력을 가진 적도 없어. 그런데 박경미 너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랬을 거라고 망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건 망상장애 환자야. 병원에 가서 좀 진찰 좀 받아보세요. 박경미 씨. 예? 팩트가 하나도 없잖아. 박근혜 대통령님은 국민을 짓밟은 적이 없잖아. 유신 부활이란 말을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꿈꾼 것을 네가 어떻게 알아? 없는 걸 가지고 놀랐으면은 당시 박경미 씨 당신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거잖아. 뭐 헛것 보고 놀라는 그런 심야
체질이야? 뭐야?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당신 건강을 염려해서 말합니다. 제발 박경미 씨는 그거 무슨 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하지 말고 병원 입원하고 좀 진찰 좀 받으세요. 오래 사시려면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국민을 짓밟았는지 말이야. 말 좀 해봐. 에? 그리고 말이 이상하죠. 꿈꿨다니. 이거는 본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남이 한 말을 전언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전언 보도라고 하는데요. 누가 처음에 이 말을 했어? 너한테 이 말을 해줬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신부활을 꿈꿨대. 누가 너한테 네 귀 속에다가 속삭였나 이 말을. 그 자가 누구야? 그래서 저는 박경미가 쓴 저 글을 패러디해서 읽어봅니다. 예, 박경미가 한 말을 패러디해서 제가 씁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일매일 북한 주민을 고문, 학대, 살해하는 북한 공산 독재자 김정은 돼지 새끼를 칭송하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꿈꾸고 실천하고 있는 종북 빨갱이들의 만행을 박살내자! 나는 그렇게 패러디하고 싶어. 자, 이게 왜 그 문재인과 박경미의 말이 거짓말이냐면은 특수단이 오늘 보고한 문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계엄 문건 보고서의 원래 제목은 언론에 공개된 대로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이거 아니고 제목이 진짜 제목이 뭐냐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이게 문건의 이름이에요. 계엄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다고 특수단 조사에서 밝혀졌잖아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계엄이란 단어가 없고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그것이 이 문건의 진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거짓말. 문재인이 하는 말은 거짓말인 겁니다. 예. 자,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 행위 관련자를 원대 복귀시키고 기무사는 해체하고 팩트가 이겁니다.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이에요. 특수단이 밝힌 겁니다. 제가 밝힌 게 아니고. 이러한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개돼지 국민들을 거짓말로 또 선동하기 위해서 계엄 문건이라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계엄 문건에서는 그 아랫줄에 비상계엄 선포문의 승인권자는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 없어요. 황교안이 비상계엄 선포문의 승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박경미가 하는 말은 틀린 거죠. 박경미가 한 말은 틀려요. 박근혜 정부가 한 얘기 다시 보면 이러죠. 기무사가 계엄 시행 준비까지 한 데 대해서 박경미는 박근혜 정부의 상상력이 놀랍다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거기다 갖다 끌어붙였죠. 예. 그런데 원래 문건에 나온 것은 비상계엄의 최고 승인권자는 황교안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박경미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거짓말 선동으로. 없는 말을 지어내서 박경미 네가 네 머리에서 나온 거야. 누가 써준 거야? 박경미 씨, 왜 그래 도대체? 왜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왜 그렇게 해야 돼? 정상적인 사고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아싸라게 말이야. 깔끔하게 그냥 나와. 거짓말 자꾸 해가지고 니들 거 끌어가지 말고 왜 인생을 그따위로 살아야 되는데 다 그거 벌받게 돼 있어 니네들. 그렇게 살지 말어. 당신네들 자식이 당신 부모에게 박경리 씨 당신 딸이나 아들이 말이야 박경리 씨 당신한테 맨날 거짓말 해가지고 이따위 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봐. 당신 그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겠냐고 말이야. 당신도 싫지? 당신 자식이 자신한테 거짓말하고 동네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저 우리 엄마 바람 폈어요. 우리 엄마가 개 잡것이에요. 막 이딴 식으로 해봐. 당신 같으면 그 자식을 자식으로 생각하겠냐고. 인간으로 안 볼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자식 둔 여자가 이따위로 행동하냐고. 당신이 쓴 거야. 누가 쓴 거 읽은 거야. 자, 박경미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사주를 받아 지금 박근혜 정부의 사주를 받아 기무사가 문건을 작성했다 그러죠. 조금 전에 여러분도 보셨죠. 예. 이 문건의 최고 승인권자는 황교안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기에 전혀 관여가 안 돼 있습니다. 근데 박경미가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가 계속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고 있어요. 박근혜 정부의 사주를 받아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을 세우려던 기무사였다. 은밀이 뭡니까? 은밀하게. 뭘 어떻게 해야 은밀한 거예요?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좌파들은 늘 애매모호한 형용사로 상대방의 아주 그냥 더러운 색깔을 칠하죠. 뭘 은밀하게 어떻게 하는 게 은밀한 거야? 박경미 씨, 당신 남편하고 자식하고 셋이 찍은 가족 사진이 없던데 왜 당신은 은밀하게 가족 생활을 하나? 좀 왜 은밀하게 그렇게 가족 생활을 해야 돼? 남편하고 아내하고 다 드러내놓고 대명천지에 다 드러내놓고 사진도 찍고 가족끼리 좀 그렇게 못 살아? 왜 은밀하게 살아야 돼? 에? 그런 게 은밀한 거지. 가족 사진도 공개 안 하고 사는 게 뭐가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을 위대한은 또 뭐가 위대해? 야, 촛불 들고 사회주의가 답이다 그러고 맨날 개소리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 같으니까 기무사가 사회의 안전과 그 평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건데 그게 뭐가 위대한 계획이야. 그냥 정상적인 계획이지. 니들은 그게 나빠. 형용사를 갖다 쓰면서 아주 상대방의 그 이미지를 나쁘게 하려고 이상한 단어들을 많이 써. 사주를 받아 은밀하고 위대한. 박경미 너는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서 은밀하고 위대한 대변인 발표를 하고 있는 거냐? 어? 그리고 국회에 불려나온 자리에서도 기무사 군인들이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알만하다. 아니 군인들이 그러면 당당하게 제복을 입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에
그거를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는지 무슨 만약 무슨 조폭 깡패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이미지 묘사를 해 어떻게. 그럼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그래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비실비실대고 어깨도 움츠러들고 뭐 그렇게 행동하고 다녀야 되냐? 군인은 군인답게 당당하게 어깨 쫙 피고 다니는 거지. 뭔 소리야? 당당하게 어깨 피고 다니는 거를 잔뜩 어깨에 힘이 들어가. 왜 이렇게 비비 꼬였냐 너는? 박경민 씨 왜 그렇게 비비 꼬였어? 군인이 당당하고 그럼 멋있잖아. 당당한 군인이 무슨 뭐 조폭 깡패 새끼 보도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야? 아, 박경민 씨 주위에는 맨날 조폭 깡패들이 이렇게 많았나? 그쪽 동네는 늘 그래? 그래서 그런 거야? 도대체 누가 사주를 했고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을 뭐가 은밀하고 위대한 계획이야? 그러면 촛불 난동 부릴 때 그거는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나 박경미? 촛불 난동꾼들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서 은밀하고 위대하지도 않지 쓰레기 같은 촛불을 들고 난동을 했나? 그럼 5.18 때는 5.18 유공자들은 왜 그 5.18 유공자 명단은 은밀하게 그렇게 공개도 안 하고 감추나?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은밀하게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 안 하는 걸까? 5.18 때 영고대생 600명 그거 누구 사주를 받아서 영고대생 600명이 광주에 와서 4시간 만에 38개의 무기고를 털고 교도소를 2번씩이나 습격하고 그랬을까? 그리고 그 600명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은밀하게 사라졌을까? 노회찬 타살 의혹은 왜 은밀하게 숨기는 걸까? 노회찬이가 자살했다는 증거가 다 거짓말로 나왔잖아. 그런데 왜 그 증거들을 경찰은 다시 조사를 안 하고 은밀하게 자살로 다 그냥 묻어버릴까? 누구의 사주를 받았을까? 문재인 건강 상태는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은밀하게 공개하지 않을까? 북한 석탄이 1년 동안 32번이나 대한민국 항구를 들락날락 하는데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은밀하게 32번이나 들락날락 했을까? 기무사 군인들이 당당한 자세로 답변에 응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고 멋져 보이는 거야. 박경민 씨 남편은 잔뜩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간 상태로 다니는 모양이지. 어? 사진 좀 공개해봐. 당신 남편 사진 좀. 왜 다 좌빨들은 말이야. 가족 사진이 없어. 박원순도 없고 문재인도 없고 왜 그렇게 은밀하게 가족 생활을 해야 되나?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가족 사진을 은밀하게 숨기고들 살아? 자, 이 좌빨들의 형식은 이렇죠. 늘 의혹을 제기하고 언론으로 선동을 하죠. 그리고 압수수색을 하고 여론 재판을 하고 묵시적 죄를 형벌을 때립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이전에 문재인은 기무사 문건은 법률 위반이다. 기무사장 거기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은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기무사를 다 해체시켜라.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물컵 갑질 때도 그랬죠. 물컵 하나 던진 거 가지고 관세청이 39년 만에 최초로 역사를 새로 쓰면서 대한항공을 압수수색을 했죠. 대한항공 오너들을 다 쫓아내려고 별별 짓을 다 했죠. 가면 쓰고 박창진, 이건흥 이런 자들이 난리 쳤었어요. 요즘에 박창진과 이건흥은 이름이 안 나오대요. 제가 방송으로 한번 떠든 뒤에는 둘 다 이름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방송 때문에 이름을 안 나타내는 걸까요? 그때 이건흥은 페이스북 하니까 북한 식당에 자주 가서 북한 여자들이랑 동무, 동지 이러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었어요. 혹시 그때도 파종일이었나요? 아니면 식목일이었나요? 대한항공도 그랬죠. 의혹을 물컵 하나 던진 거 가지고 언론 선동하고 압수수색하고 여론 재판으로 아주 그냥 만신창이를 냈죠. 박찬주 대장 공관병 갑질 의혹도 그랬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공관병 갑질이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공관병 갑질이 없었어요. 그냥 박찬주 대장 모욕 주고 이상한 건수로 무슨 그 고물상하고 집안에 있는 폐기 물질 그거 주고 돈 받은 거를 뇌물인가 그런 식으로 그럼 비슷한 걸로 그렇게 갖다 뒤집어 씌웠죠. 의혹을 제기한다면은 전혀 다른 죄목으로 상대방을 예, 수사하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죠. 기무사 개헌 문건 의혹 역시 마찬가지죠. 아까 기무사 개헌 문건이 아니라 그랬죠. 예. 아까 이름이 정확하게 뭐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거 문건 정확한 이름이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시국 관련 대비 계획. 시국 관련 대비 계획 문건인데 이거를 굉장히 무시무시한 계엄 문건이라고 선동을 하고 벌써 문재인이가 죄를 때려버렸죠. 판사들도 아직 때리기 전에. 이거 법치 위반이고 헌법 위반이죠. 삼권 분립을 명시한 헌법 위반을 문재인이가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독재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도 그랬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요. 최순실이 국정농단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좌파 새끼들은 아주 진짜 종자들이 참 아주 더러운 종자들입니다.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 이렇게 사악한 짓을 하는데도 이렇게 거짓말이 횡행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이 거짓 선동으로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대형 교회 목사 장로들이 눈 딱 감고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아요. 아무 양심의 소리도 나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